북한이 오늘 새벽 평안남도 평성 일대에서 동쪽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지난 9월에 이어 70여일 만에 추가 도발에 나섰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강진원 기자. 네, 강진원입니다. 네, 한동안 잠잠하던 북한이 또 미사일 도발을 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 추가로 미사일 도발을 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늘 새벽 3시쯤 불상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평안남도 평성에서 동쪽 방면으로 쐈습니다. 평성은 평양 바로 위쪽 지역인데요. 순안공항과도 가깝습니다. 북한 영토를 가로질러서 동쪽 방면으로 발사했기 때문에 최소 수백 킬로미터는 날아갔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현재 한미 군 당국은 미사일의 정확한 궤적과 낙하 지점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북한의 도발 징후가 최근 잇따라 포착됐죠. 네, 그렇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 징후는 며칠 전부터 한미일 군 당국에 잡혔습니다. 발사 준비가 의심되는 전파 신호가 포착이 된 겁니다. 북한이 교란 목적으로 위장 전파를 쐈을 가능성도 있었지만 한미 군 당국은 북한군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미사일 발사 기지를 중심으로 정보 자산을 총동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북한의 오늘 도발은 지난 9월 15일 이후 2달여 만이죠. 네, 그렇습니다. 북한의 가장 최근 도발, 지난 9월 15일에 있었습니다. 당시 북한은 최대 고도 770km, 사거리 3,700km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화성 12형을 발사했습니다. 평양 순안비행장 일대에서 발사된 미사일은 일본 상공을 지나서 태평양에 떨어졌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이 미사일을 쏜 지 6분 만에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동해 최전방에서 현무2 탄도미사일을 쐈습니다. 네, 북한이 이렇게 다시 추가 도발에 나선 의도도 궁금한데요.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아직 발사 이후 시간이 얼마 안 돼서 정확한 의도를 분석하기는 쉽지 않지만 추측은 가능해 보입니다. 우선 테러 지원국 재지정에 대한 불만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미국은 지난 20일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다시 지정했는데요. 북한이 이를 도발의 빌미로 삼았을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 9월 미사일 도발은 유엔 안보리가 새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한 지 사흘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동해상에서 훈련하던 미국 항공모함 3척이 한반도 해역을 빠져나간 것도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군의 강력한 전략 자산이 자리를 비운 시기를 노렸을 수 있는 겁니다. 북한이 핵 포기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대화는 없다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확고한 입장도 도발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 대미 관계에서 협상력을 최대한 키우기 위한 전략적 계산이 깔렸다는 분석입니다. 방금 들어온 소식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오늘 북한의 미사일 도발 관련 내용을 좀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동참모본부에서 조금 전 추가로 보내온 소식인데요. 오늘 새벽 3시 17분쯤 북한이 평안남도 평성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세부 재원에 대해서는 현재 한미 군 당국이 정밀 분석하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군은 오늘 3시 23분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동해상으로 적 도발 원점까지 거리를 고려해서 지대공 동시 탄착 개념을 적용한 미사일 합동 정밀 타격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 사격을 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내용을 좀 정리를 해드리면 오늘 새벽 3시 17분쯤 북한이 동해상으로 불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평안남도 평성에서 동쪽 방면으로 쐈습니다. 평성은 평양 바로 위쪽 지역으로 순안공항과 가깝습니다. 북한 영토를 가로질러서 동쪽 방면으로 발사했기 때문에 최소 수백 킬로미터는 날아갔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한미 군 당국은 미사일의 정확한 궤적과 낙하 지점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북한의 이런 미사일 도발 징후가 며칠 전부터 한미일 군 당국에 잡혔다는 겁니다. 발사 준비가 의심되는 전파 신호가 포착이 된 건데요. 북한이 위장 전파를 쐈을 가능성도 있었지만 한미 군 당국은 북한군 동향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미사일 발사 기지를 중심으로 정보 자산을 총동원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북한의 오늘 도발은 지난 9월 15일 이후 약 2달 반여 만입니다. 당시 북한은 최대 고도 770km, 사거리 3,700km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화성 12형을 쐈습니다.
평양 순안 비행장 일대에서 발사된 미사일은 일본 상공을 지나서 태평양에 떨어졌습니다. 당시에도, 그러니까 오늘처럼 당시에도 우리 군은 북한이 미사일을 쏜 지 6분 만에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당시 우리 군은 동해 최전방에서 현무2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아직 발사 이후 시간이 얼마 안 돼서 정확한 의도를 분석하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좀 몇 가지 좀 추측을 해보면요. 우선 테러 지원국 재지정에 대한 북한의 불만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미국은 지난 20일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다시 지정했는데요. 북한이 이를 도발의 빌미로 삼았을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 9월 미사일 도발은 유엔 안보리가 새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한 지 사흘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동해상에서 훈련하던 미국 항공모함 3척이 한반도 해역에서 훈련을 했었는데 이 항공모함 3척이 한반도 해역을 빠져나간 것도 북한의 오늘 도발에 영향을 줬을 것으로 일단 보입니다. 미군의 강력한 전략 자산이 자리를 비운 시기를 노렸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또 북한이 핵 포기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대화는 없다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확고한 입장도 도발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대미 관계에서 협상력을 최대한 키우기 위한 전략적인 계산이 깔렸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현재 합참에서는 미사일의 정확한 궤적과 낙하 지점을 계속 파악하고 있는데요.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다시 연결해서 자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강진원입니다. President Xi recognizes that a nuclear North Korea is a grave threat to China. We made that time is running out, and we made it clear. And all options remain on the table. I called on every nation, including China and Russia, to unite in isolating the North Korean regime, cutting off all ties of trade and commerce until it stops its dangerous provocation on, and this is the whole key to what we're doing, on denuclearization. 자, 심정수 차장. 네. 중국군이요, 지금 북중 접경 지역에서 대규모 전투 훈련을 벌인다고 하는데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네, 그 북중 접경에 있는 그 선양 북부에 초원지대가 있습니다. 영하 10도까지 내려가는 굉장히 추운 지역인데 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인민해방군 산하에 78집단군이라고 있습니다. 네. 이 78집단군은 6.25 때도 참전했던 한반도 유사시 투입되는 그런 부대라고 합니다. 그럼 뭐 인해 전술을 쓰면서 막 몰려왔던 그 부대군요. 그런 역사를 갖고 있는 부대라고 하는데 그 최근에 훈련을 했다는 모습을 중국 정부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저렇게 공개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훈련 내용을 중국이 공개하는 것도 뭔가 의도가 있을 텐데 그 의도가 뭔지 잠시 후에 좀 짚어보도록 하고요. 송은근 차장, 이 중국군이 북중 접경 지역에서 이렇게 동계 훈련하는 게 이번이 또 처음은 아니잖아요. 네, 매년 통상적으로 실시하거든요. 네. 한국군으로 치면 혹한기 훈련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시기가 좀 빠릅니다. 통상의 경우는 1월에 많이 했는데요. 네. 이번에 한 이유하고 관련해서는 첫 번째는 북한 정권에 대해 압박을 행사하는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네. 그 미국에 있는 중부 매체 보시는 김정은 정권에 보내는 경고라고 해석하기도 했는데요. 얼마 전에 또 시진핑이 보낸 특사를 그냥 만나지도 않고 되돌려 보냈잖아요. 송타오 대연락부장을 만나지 않았죠. 네. 그래도 다른 관점에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네. 최근에 미국 항공모함 3척이 한반도 인근에 왔었고요. 그렇죠. 또 다음 달 4일부터 한미 공군이 공중 군사 훈련을 함께합니다. 그렇죠. F-22, F-35가 와서 그렇죠. 훈련하기로 돼 있죠. 네네. 그 중국에서 동북 삼성은 그 베이징, 그 옛말로 치면 중원을 지키는 성곽 같은 곳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과 한국의 군사 훈련에 대한 대응으로서 그 기동 훈련을 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 네. 네, 중국이 뭐 동계훈련을 하죠. 네. 그런데 중국이 북한을 압박할 때는 네. 동계훈련 장소를 굉장히 국경 쪽으로, 그러니까 북한 쪽으로. 북한과 중국의 그 국경선 쪽으로, 네. 한남 국경 쪽으로 굉장히 그 전진시켜서 하기도 하고, 네. 심한 경우는 연길 시내라든가 도문 근처까지 내려와서 훈련할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중국과 북한의 관계가 정말 심상치가 않습니다. 지금 서로 김정은은 시진핑에게 좀 토라져 있고요. 시진핑은 김정은을 향해서
괘씸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앞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중국군 건군 90주년을 맞이해서 대규모 열병식에서 군사력에 아주 자신감을 보여줬었죠. 바로 이 화면입니다. 同志们辛苦了！我们的英行军队有信心、有能力打败一切来犯之敌。 김종우 실장님, 네. 그러니까 시진핑 중국이 북한 김정은을 지금 좀 압박하기 위해서 국경 군사훈련을 대규모로 하는데 그 부대 78부대라고 78집단군이라고 했는데 네. 심 차장이 잠깐 설명을 했지만 네.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뭐 얼마나 무서운 부대입니까 여기가? 자, 78집단군은 원래 16집단군이었는데 네. 작년도 1월 1일부터 네. 중국이 7대 군구를 5대 전구로 바꾸면서 네. 18개 집단군을 13개로 축소를 했습니다. 네. 축소를 하면서 과거에는 뭐 16, 39, 40 이렇게 나갔었는데 네네. 일괄적으로 71번부터 해서 83번까지 번호를 매겼습니다. 번호를 매기다 보니까 16집단군이 78이 되고 네. 39집단군이 79가 되고 네. 40집단군이 이제 80번이 된 겁니다. 네. 근데 이름이요. 별명이 있습니다. 별명이 백두산 호랑이. 장백맹호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왜 이런 별명이 붙었나요? 백산 지역에서 네. 주둔하고 있고 그래서 훈련을 많이 동교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백산 호랑이라 그러고 또 6.25에 참전했을 뿐만 아니라 네. 이 집단군이 국공 내전 때 네. 장개석군을 저쪽에 남경까지 쫓아 내려가서 격파했던 그런 부대입니다. 그러니까 모택동이나 이런 과거 중국의 그 최고 지도자 입장에서는 네. 상당히 아름답고 예쁜 네. 정이 가는 그런 부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한반도 유사시에 투입되는 대표적인 첫 번째 선봉부대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군요. 이번에 그러면 구체적인 훈련 내용은 뭐였습니까? 뭐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훈련인 건 알겠는데 어떤 훈련으로 지금 동계훈련을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기동훈련 중심으로 기동훈련이요? 이루어졌습니다. 네. 실제로 군사들이 움직이는 것이고요. 네. 하고 북부전구하고 관련해서 또 주목할 만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네. 지난해 중국이 군 체계를 개편하면서 7개 군구를 5개 전구로 개편했거든요. 네. 그중 북부 전구 관할 지역이 동북 삼성과 내이멍구 네. 그리고 산둥반도입니다. 네. 그 산둥반도와 동북 삼성은 지리적으로 이격돼 있습니다. 네네. 근데 산둥반도에 북해함대가 존재합니다. 네. 그 북해함대는 그 항공모함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네. 그 북한 급변 사태 시 네. 중국 해군이 서해로 진출해 북한을 압박할 유사시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어쨌든 중국군이 북중 국경 지역에서 대규모 군사 훈련을 하고 있는데 이 의미 명백한 것 같습니다. 대북 경고가 아니냐. 홍콩 언론들은요. 만일에 발생할 수 있는 한반도 급변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도 하지만 중국 중화권 매체는요. 북한 김정은 정권에 보내는 일종의 경고의 메시지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뭐 북중 관계가 지금 조금 심상치 않은데 글쎄요. 이 관계가 계속 지속될까요? 지금 또 도발을 만약에 하게 되면 중국 입장에서는 더 괘씸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네,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북한을 안고 가고 싶은데 네. 말을 안 듣죠, 김정은. 북한이 계속해서 핵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네. 중국 당연히 난감합니다. 그래서 네. 일단은 미국의 압박 때문에 북한을 계속해서 제재를 할 겁니다. 네. 제재를 한데 나중에 이제 시진핑 주석이 결단 내야 되겠죠. 네. 북한을 붕괴시킬 거냐, 네. 아니면 계속해서 유엔 제재를 조금 이탈해서 지원해서라도 북한 체제를 존속시킬 거냐 하는 부분을 고민을 할 겁니다. 네. 근데 아까 제가 지나갔는데 지금 궁금한 게 있어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 북한, 중국의 78집단군이 사용하는 작전 가운데 무인기를 활용한 작전이 굉장히 독특하다고 해요. 이 무인기를 활용한 작전, 뭐 어떤 훈련을 하는 겁니까? 아마도 이게 78집단군이 아니고 네. 서쪽에 서쪽에서 벌어진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서부 전구에서 벌어진 일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쪽에서 무인기를 활용해서 적의 지휘부를 이렇게 타격하는 훈련을 하는데 네. 이거는 미국이 프레데터나 네. 이런 무인기를 가지고
IS의 뭐 지휘부라든가 네. 알카에다의 지휘부를 공격했던 그거와 비슷한 그 훈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북한이 많이 쓰는 그 조잡한 무인기와는 다른 수준의 무인기겠죠? 그래도 미국의 수준에 많이 못 미치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북한의 78 집단군이라는 부대 방에서 현무2 탄도미사일을 쐈습니다. 네, 북한이 이렇게 다시 추가 도발에 나선 의도도 궁금한데요.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아직 발사 이후 시간이 얼마 안 돼서 정확한 의도를 분석하기는 쉽지 않지만 추측은 가능해 보입니다. 우선 테러 지원국 재지정에 대한 불만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미국은 지난 20일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다시 지정했는데요. 북한이 이를 도발의 빌미로 삼았을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 9월 미사일 도발은 유엔 안보리가 새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한 지 사흘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동해상에서 훈련하던 미국 항공모함 3척이 한반도 해역을 빠져나간 것도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군의 강력한 전략 자산이 자리를 비운 시기를 노렸을 수 있는 겁니다. 북한이 핵 포기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대화는 없다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확고한 입장도 북한이 오늘 새벽 평안남도 평성 일대에서 동쪽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지난 9월에 이어 70여일 만에 추가 도발에 나섰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강진원 기자. 네, 강진원입니다. 네, 한동안 잠잠하던 북한이 또 미사일 도발을 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 추가로 미사일 도발을 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늘 새벽 3시쯤 불상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평안남도 평성에서 동쪽 방면으로 쐈습니다. 평성은 평양 바로 위쪽 지역인데요. 순안공항과도 가깝습니다. 북한 영토를 가로질러서 동쪽 방면으로 발사했기 때문에 최소 수백 킬로미터는 날아갔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현재 한미 군 당국은 미사일의 정확한 궤적과 낙하 지점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북한의 도발 징후가 최근 잇따라 포착됐죠. 도발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 대미 관계에서 협상력을 최대한 키우기 위한 전략적 계산이 깔렸다는 분석입니다. 방금 들어온 소식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오늘 북한의 미사일 도발 관련 내용을 좀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동참모본부에서 조금 전 추가로 보내온 소식인데요. 오늘 새벽 3시 17분쯤 북한이 평안남도 평성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세부 재원에 대해서는 현재 한미 군 당국이 정밀 분석하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군은 오늘 3시 23분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동해상으로 적 도발 원점까지 거리를 고려해서 지대공 동시 탄착 개념을 적용한 미사일 합동 정밀 타격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 사격을 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내용을 좀 정리를 해드리면 오늘 네, 그렇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 징후는 며칠 전부터 한미일 군 당국에 잡혔습니다. 발사 준비가 의심되는 전파 신호가 포착이 된 겁니다. 북한이 교란 목적으로 위장 전파를 쐈을 가능성도 있었지만 한미 군 당국은 북한군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미사일 발사 기지를 중심으로 정보 자산을 총동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북한의 오늘 도발은 지난 9월 15일 이후 2달여 만이죠. 네, 그렇습니다. 북한의 가장 최근 도발, 지난 9월 15일에 있었습니다. 당시 북한은 최대 고도 770km, 사거리 3,700km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화성 12형을 발사했습니다. 평양 순안비행장 일대에서 발사된 미사일은 일본 상공을 지나서 태평양에 떨어졌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이 미사일을 쏜 지 6분 만에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동해 최전방 새벽 3시 17분쯤 북한이 동해상으로 불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평안남도 평성에서 동쪽 방면으로 쐈습니다. 평성은 평양 바로 위쪽 지역으로 순안공항과 가깝습니다. 북한 영토를 가로질러서 동쪽 방면으로 발사했기 때문에 최소 수백 킬로미터는 날아갔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한미 군 당국은 미사일의 정확한 궤적과 낙하 지점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북한의 이런 미사일 도발 징후가 며칠 전부터 한미일 군 당국에 잡혔다는 겁니다. 발사 준비가 의심되는 전파 신호가 포착이 된 건데요. 북한이 위장 전파를 쐈을 가능성도 있었지만 한미 군 당국은 북한군 동향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미사일 발사 기지를 중심으로 정보 자산을 총동원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북한의 오늘 도발은 지난 9월 15일 이후 약 2달 반여 만입니다. 당시 북한은